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최종렬입니다. 방송이 늦어졌습니다. 네. 자, 우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 네. 우리 스튜디오를 방문을 해서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 네. 부정선거 특별 수사를 요청하는 네.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준엄한 면도 있었고 네. 또 예전보다 많이 유연해졌어요. 그래서 네. 뭐 재미나게 또 얘기도 나누고 단체 사진 찍을 때 보세요. 네. 좀 웃음을 유도하고 네. 많이 변했고 네. 아주 기분 좋은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방송이 많이 늦어졌는데 네. 아까 뭐 요구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만남이 어땠습니까? 네. 처음 뵙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 처음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됐는데 네. 대면을 하면서도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분이 크리스찬으로서 네. 또 같이 이제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루면서 네.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의 법에 기초를 놓는 네. 여기에 이것도 하나의 응답 중에 하나였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역시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는 데 있어서는 살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네. 살리는 법 그걸 베이스에 깔고 네. 정상화하기 위한 이런 의미 있는 만남이었고 그런 의사가 좀 서로 교감한 것 같아서 네. 상당히 좀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일 그 서울에서 네. 특별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또 대회를 오후 2시부터 하잖아요. 네. 예, 거기에 또 시더스 그룹은 이성희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네. 오후 5시에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수익자 지정으로 이제 그 대상자를 지정하는 거에 네. 등록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네. 아까 물어보니까 오늘부로 한 10만 명 이상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럼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방송에서 팬덤 여러분의 희망이 될 시더스 그룹 경영 진단과 재건 준비라는 제목으로 네. 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근데 보니까 네. 전문가들이 우리 시더스 그룹 내에 참으로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아주 우선 인력이 많아서 네. 앞으로 이 뭐 그룹 경영 진단도 하고 재건하는 데에 네.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네. 예, 뭐 구체적인 얘기하는 거는 좀 곤란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선순환 구조나 뭐 구조 조정이나 또 뭐 어떤 그 앞으로의 경영에 대한 기반 기틀 이런 것이 생각보다 네. 잘 갖춰질 걸로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시더스는 역시 이제 선교 기업을 하겠다는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그거는 도외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경영 진단을 어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어저께 이제 생각한 것처럼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이상현 회장 혼자서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경영 진단도 깊이 들어가면은 네. 시대에 맞도록 이걸 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를 참 역량 부족하고 네. 그런 데다가 좀 많은 갑자기 참 조합원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네. 2022년도 뭐 초만 해도 네. 10만 명이 안 됐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10만 명에 육박하는 1월달 말, 뭐 그때쯤 돼서 10만 명대 이제 육박하는 네. 2월달 저부터 아마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이제 그 정도 됐는데 이제 저기 뭐냐면 12월 말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11월 말 12월 초 정도 되니까 네. 23만 명이라고 늘어났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그럼 1년 만에 한 13만 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늘어나고 저기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나 이런 거를 정말 나름대로다가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뭐 계열사도 늘리고 막 여기저기 투자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투자도 잘못된 거, 계열사도 잘못 준비한 거 이런 게 한두 가지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나고 거기에 이제 가장 또 얘기한다면 전산 시스템 이것이 아주 기본이 안 갖춰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거기에다가 또 얘기하면 전산 시스템도 잘 안 됐지만은
두 번째 보면은 네. 경영 시스템도 없었던 거예요. 경영 시스템도 뭐 그냥 혼자서 네. 여기 세워놓고 얘기하고 저기 세워놓고 해놓고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여기도 찾아보니까 계열사마다 직원을 한 명씩 포진한 이런 상태니까 마치 어떻게 법무사 사무실에 사무장 하나 놓고 둘이서 그냥 사부닥사부닥 해먹고 마는 그 부동산 사무실에 보면 저기 사무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이 막 여기도 만들어 놓고 저기도 만들어 놓고 자, 이런 직원도 그런 수준이었고 그다음에 여기 계열사를 세운다고 하도 네. 거기도 딱 그거 비스듬하게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 첫 번째 조사를 할 경우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면 객관적이어야 돼요. 네. 객관성이 없어. 네. 두 번째 거기에 따라 갖고서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네. 그 모든 것이 전후 좌우로 살펴보면 합리적이라고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면 여기다가 합리성도 있고 계속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에 또 전문성이 기여들어야 된다고. 네.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세 가지가 바탕으로 돼서 정리돼 갖고 주관성이 들어가야 되거든. 네. 근데 사업을 하는 내용을 보면은 객관성도 없고, 그다음에 합리적이지도 많고, 네. 그러니까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 전문가들이 없어. 심지어 네. 그 계열사 여기 본부를 세울 때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리모델링 하는 것도 참 그게 역량이 부족한. 그래서 이제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만은 네. 노가다 간다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장도 아무나 못 하거든요. 네네네. 그 인력 관리할 수 있는 걸 해본 노하우에서 십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거를 계열사 관리하는 거라든가 아니 저기 본부 관리하는 거, 네. 인테리어 관리가 이런 것도 30대 초반에 젊은 아이들. 네. 그 이런 아이들 시켜서 하던 게 이 험악한 노가다판의 현실에 물들어 있는 네. 여기에는 이게 이런 것도 보다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영에 대해서도 객관적이지도 않지. 저기 합리적이지도 않지. 그다음에 전문성도 부족하지. 네. 뭐만 있느냐면 주관성만 딱 있는 거예요. 하겠다 그러면 자기 주관성만 딱 있다가 이렇게 하니까 시작할 때도부터도 이게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포장하기 위해 갖고 성경을 많이 인용했고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선교를 많이 방패막이로 삼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보여주기 식으로 다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니까 아주 같이 했던 사람들이 한 진짜 몇 명 아닐 것 같아도 약 한 30여 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니까 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부분에 요소야. 그래서 분야별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네. 두세 명이라도 그걸 놓고 포럼도 하고 주제를 가눌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처음으로 다 나누게 되는 네. 참 경영 진단에 따라 가지고 사실적으로 재건을 할 수 있는 네. 팀워크. 네. 그럼 일단은 어떤 포럼도 하고 나누고 그 주제 포럼 하듯이 충분히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제 이제 나온 얘기 중에 네. 지금 이제 시더스가 앞으로 이제 회복이 돼서 잘 나가면 네. 이제 선교를 국내외를 하자는 그런 얘기가 이제 전에부터 나왔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팬덤들 속에 네. 지금 당장 필요한 분이 있다는 얘기가 이제 들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시더스 선교 기업이 내부로부터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것도 네. 여러 가지 이제 어차피 보면은 저희들이 그 시더스 그룹이라니까 시더라고 하는 자체가 100항목, 네. 100항목들 그 그룹 자체가 선교를 하기 위한 이런 이름이었기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늘이 이걸 갖다가 도와줘서 이거를 신탁도 하고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제도적 기반들이 이렇게 마련돼 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재건이 가능해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좀 간간히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구를 운행하는 기준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구를 운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성자를 갖다 보내주셨고 그 성자가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세상죄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자물까지 삼았던 이런 것들은 정말 세상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더스 그룹은 이렇게
그런 선교적 기업이 배경이 갖춰져야지 하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외부적으로 이제 선교 사역도 하려면은 첫 번째 먼저 다뤄야 될 주제가 각자 선교란 개념을 좀 정리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선교, 그 우리 대표님 알고 있는 선교, 그 본인이 지금 저 아침만 해도 그럼 토요일마다 그 여기 대전에도 저 실업인연 세종 대전 선교연합 거기도 모임을 갖잖아요. 거기도 분야별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개인들이 알고 있는 선교, 두 번째 본인들이 경험했던 선교 경험 이런 걸 놓고 주제 토론하듯 토론을 좀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각자가 알고 있는 선교 개념을 정리하면서 뭘로다가 하나가 돼야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란 무엇이냐 이것이 시작돼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선교했을 때 가장 밑바탕이 됐던 것은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그래서 자립 선교, 자주 자립 자조 이런 것들을 기초 아에서 대한민국이 해왔기 때문에 선교 대국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주제 포럼서부터 본인들이 경험했던 거 이런 게 합리가 돼야지만이 원래 원하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를 갖다 다루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 시더스 그룹에 들어와 있는 사실 23만 명 중에 개척교회라든가 또 아니면 또 저기 뭐랄까 이런 데서 아주 미자립에서부터 이런 분들이 들어와 갖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갖다가 돕는 것은 다른 차원의 내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거기에 하여튼 들어오게 된 배경 그리고 여기에 개입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 이런 것들을 전제로 놓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면서 제대로 된 선교 조직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항들을 이제 폭넓게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어제는 사실 구체적인 얘기까지 다 나왔고 또 해야 될 역할을 각 전문가들 다 선정을 다 했긴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더스 정상화는 소리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 모든 것은 신탁이라고 하는 신의 한 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주제 얘기할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모였느냐? 시더스를 살리기 위해서 몰랐다. 그렇죠. 그리고 시더스를 갖다가 경영 진단과 재건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 사람이 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주제를 다룰 때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꼭 여기에서 4종류, 5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첫째 뭐냐면은 있으나마나 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있어서 좋은 사람. 세 번째는 필요한 사람. 그리고 없으면 안 돼요. 꼭 있어야 할 사람. 이 4종류의 사람이 있고 이들이 각각 자기 역할을 해줄 때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가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볼 때는 있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악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악인을 통해 가지고 있어야만 한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바뀌는 거고 그 있어서 좋은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바뀌는 거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 이럴 때 절대적인 사람을 바뀌어가면서 거기 각각 역할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재건을 준비하고 이걸 할 때는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 단 하나 없어요. 여기서 역할로 담당을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있으면 안 되는 사람까지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럼 현재 우리 이상은 회장의 상황은 여기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분도 뭐 여기 적절하게 하시니 그 뭐 어떤 역할이 됐든 있어야 될 분 중에 한 분이죠. 있어야 될 분입니까? 그렇죠. 근데 왜 지금까지도 지분과 권한이 다 없어진 가운데서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분이 자꾸 사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지금 사람 선별하는 거예요. 선별하거든. 이 사람은 여기 가면 안 될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저건 저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때가 이제 중요하게 보면은 성공자들은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문제 보는 눈과 고난 보는 눈을 뜨면은 전체 보이는 게 달라요. 미래도 보이고 들어가는 게 다르거든요. 이제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면 에디슨 같은 사람이 네. 사실은 전기를 발명할 때 도전을 얼마나 했느냐 10,000번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뭐가 이 사람아 여태까지 10,000번을 실패했는데 그만둘 때도 됐잖아. 네. 이렇게 질문해요. 아. 그렇게 이제 에디슨이 뭐라 그러냐. 네. 이 사람이 눈이 삐졌나 이래요. 왜냐 내가 10,000번 실패한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지금 10,000번 실패했잖아. 아니야 이 사람아 안 되는 방법 10,000개를 찾아냈네 이래요. 지금 이제 되는 것만 딱 하나 남았다네. 예. 그리고 11,000번째 해갖고 전기를 발명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보는 눈을 뜬 사람과 그다음에 고난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이거 안 된다는 얘기 자체를 하질 않아요. 네. 그 안 되면 왜 안 될까를 바라다 보게 돼 있고 되는 건 왜 되는가 이걸 이제 보게 돼 있으니까 좋은 얘기로 참 우리는 여기 다니다 보면 너무 놀러 간 데나 사람이 지나간다 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천국에는 예.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통이 없다는 걸 어떻게? 버릴 게 없다고? 그렇죠. 천국에는 예. 하나님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버릴 게 없이 다 안성맞춤을 딱 있기 때문에 쓰레기 자체가 안 나온다고 그러죠.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없었으면 좋겠어 이래 돼요. 예. 근데 그 없었으면 좋은 그 사람도 내가 없애려고 해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내가 건드려 보면 살인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역시 조용하게 주여 창조주가 된 그분한테 얘기해서 그걸 그분이 처리하도록 네.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다른 네.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상한 회장이 어떤 역할일까 했는데 네. 필요한 사람으로 얘기하니까 네. 좀 다시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사인을 남발을 해서 혼란스럽게는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신탁이라는 이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정상화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네. 의외로 우리 그 시더스 그룹 내에 네. 우수한 인력들이 많아서 네. 이게 하나하나 다 맡아서 이제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이렇게 이 정도로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늦은 시간인데 네. 우리 황교안 대표 그것도 아직 편집이 안 됐거든요. 네. 예, 그게 먼저 나가고 이 방송에 나갈 것 같은데 네. 늦은 시간이라도 네. 예, 잘 들어주시고 네. 또 주말과 휴일 잘 보내신 다음에 네. 이제는 분명히 건성하게 돼 있으니까 예,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 네.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네. 그 빠르고도 정확한 방송, 네. 또 바르고도 알찬 방송. 네. 예, 그게 KTN 방송입니다. 네, 그래요. 예, 마무리를 한 말씀 드리면은 예, 예.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해요. 네. 그리고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해요.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못 모르니까 문제 보는 눈도 없고 네. 그다음에 고난을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마구잡이로다가 비난하고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도 어떤 사람이 이래서 났어요. 목사님 이변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 됩니다. 이래 놨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내가 그랬어요. 네. 참 웃었는데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변이 드리는- 일어날까 봐 그러는가 네, 그렇죠. 보네. 예. 뭐냐면 누가 뭐라 해도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장소가 경복궁이에요. 네. 빛의 궁전, 복의 궁전, 경복궁. 네. 그래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광화문. 그냥 문이 아닙니다.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래요. 네. 그런 것처럼 내일 또 광화문에서 이런 모임이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어떤 데모가 아닙니다. 네. 이게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응답을 받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 거기를 가면서 네. 좀 몸에 이제 건강을 찾기도 하고 네. 또 거기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하는 동안에 실질되고 영원병 네. 사상병 그리고 저기 이게 뭐냐면 정신병 네. 이런 걸 다 그 영혼 클리닉, 정신 클리닉, 몸 클리닉 하면서 실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응답도 함께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셔서 연약한 사람은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그렇게 그도 영혼병 가진 사람이 치유를 받고 온전케 되는 이런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길을 활짝 열어가는 그 자리로다가 오시기를 네. 초대하는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보혈 찬양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네.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네. 시더스가 네. 빨리 정상화되기를 함께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천문TV 최정열 대표님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